그날 밤 빗방울이 제 머리칼을 타고 목덜미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어깨 위로 흰 블라우스가 들러붙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참으로 낯설지만 너무나 아찔하게 아름다워 보였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25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음악 상자의 태엽이 천천히 풀리듯 가슴 한편에서 잊혀졌던 설렘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진호 씨, 오늘은 그냥 가지 말아요. 제발요. 그 한마디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 짧은 순간 이미 우리 사이엔 수십 년간 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버렸지요. 현관 불빛 아래 제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그 눈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빗물의 촉촉한 냄새와 함께 우리 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실이 한순간에 끊어지듯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나이에 뭘 더 기다리겠어요. 오늘은 그냥 제 남자가 되어줘요. 입술이 먼저 말을 잊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내 거세게. 젖은 옷을 벗기는 손길, 숨죽인 채 풀리는 단추, 그리고 가느다란 한숨. 제 몸은 뜨거웠고 오랜 고요 끝에 되살아난 몸은 놀라울 만큼 솔직했습니다. 소파 위로 쓰러지듯 안긴 제 몸. 등을 타고 흐르는 땀이 몸을 적시는 사이 저는 마치 그가 청년 시절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꼈고 그는 제 모든 곡선을 손끝으로 기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의 감각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제 어깨를 타고 내려올 때의 전율, 서로의 체온이 섞이며 만들어내는 그 달콤한 온기, 그리고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로서의 제 자신이 깨어나는 그 아찔한 순간들 말이에요. 진호 씨, 나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누님. 오늘은 천천히 함께해요. 제 다리는 그의 허리를 감았고 서로의 숨결이 목덜미에 부딪히며 깊어졌습니다. 머리맡에선 빗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 소리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오래도록 멈춰있던 시간을 되돌리듯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주한 제 눈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 밤은 마치 꿈만 같았어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고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기쁨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호 씨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의 심장박동이 제 가슴에 전해지고 그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 감돌았습니다. 마치 두 개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알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저를 품은 그 밤,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눈보다 내 삶보다 더 절실한 것이라는 걸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사고를 당했어요. 진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지요. 2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지쳐 있었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보다도 그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정미야, 언니가 빨리 갈게. 버스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25년 전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동네로 이사 나왔을 때 정미는 둘째를 임신 중이라 자주 만나진 못했지요. 대신 진호 씨가 그 사람이 저를 양양까지 데려가 주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해 바다 앞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편안함, 모텔 방에서 나누었던 조용한 대화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일렁이던 묘한 감정들. 아니야, 그건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을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찔렀고 조문객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우문거렸지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진호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떠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며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가다듬었습니다. 진호 씨, 오랜만이에요. 고개를 든 그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상실감과 외로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빠진 사람처럼 그 눈동자에는 절망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보는 순간 스치는 미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그 순간 저는 진호 씨의 눈 속에서 25년 전 양양에서 보았던 그 따뜻함을 발견했어요. 비록 지금은 슬픔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있는 작은 불씨 같았어요. 그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미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진호 씨가 이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거든요. 마치 제가 25년 전 이혼의 상처로 힘들어할 때처럼 진호 씨도 지금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형 오셨어요. 어색하게 나온 그 호칭에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조금 더 거칠어지고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울림이 있었지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양양 바닷가에서 모래를 밟으며 걸었던 그날 오후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들려오던 진호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까지.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 순간 25년 전 양양 바다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 옛날에도 이렇게 진호 씨의 손을 잡았었지요. 마음이 메말라 있던 저에게 진호 씨의 거친 손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그 손길이 제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많이 힘드시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보다도 이 사람의 고통이 더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진호 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그동안 얼마나 혼자 견뎌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양복깃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고 평소 깔끔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셔츠도 제대로 다림질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에 관심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25년 전 제가 이혼 후 무너져 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저는 이렇게 모든 것에 무관심했었지요. 옷차림에도 외모에도
심지어 제 자신에게도 말이에요. 지금의 진호 씨가 바로 그때의 제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지금도 정미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진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구 앞에서도 울지 못했을 텐데 제 앞에서는 모든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25년 전 저도 힘들어하며 눈물을 글썽였었지요. 그때는 제가 이혼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은 진호 씨가 정미를 잃은 상처로 아파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도 전류 같은 것이 흘렀어요. 이상했습니다. 위로하려던 것인데 오히려 제가 더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래된 악기의 현이 건드려지듯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앙상해져 있었지만 그 온기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따뜻함이 제 가슴 한복판까지 스며들어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진호 씨를 단순히 동생의 남편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니었구나. 이 사람에 대한 제 감정이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깨를 토닥이는 제 손이 자꾸만 떨렸고 그 떨림이 진호 씨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그때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정미 씨 언니 아닌가? 그런데 왜 저렇게 친해 보이지?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진호 씨에게서 손을 떼려 했지만 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제 손을 놓지 않으려는 진호 씨의 간절함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아내의 친언니 되시는 분입니다. 진호 씨가 당황스러워하며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 25년 전 그 어색함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양양에서 모텔방을 잡을 때도 조식을 먹을 때도 늘 그랬지요. 아직도 그렇게 당황하시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25년 전 그 양양 바다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처럼요. 저 형은 참 여전하시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3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진호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느껴졌거든요. 마치 25년 전 제가 이혼 후 홀로 견뎌야 했던 그 시간들처럼요. 이 사람도 이제 혼자구나. 나처럼.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호 씨, 정말 수고했어요. 정미도 고마워할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 형이 계셔서 오늘 견딜 수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종이에 휴대폰 번호를 적어 그에게 건넸어요. 앞으로 혼자 지내시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 순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마치 제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저 형도 혼자 지내시죠? 네, 오래됐어요. 외롭지 않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외롭냐고요? 2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롭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이 사람 앞에서는 그 외로움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외로워도 살아야죠. 진호 씨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눈 속에는 그와 같은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거예요. 긴 세월 혼자 버틴 사람만이 가지는 그 깊은 고독감 말이지요. 진호 씨를 뒤로하고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보다도 그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더 컸거든요.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어요. 장례식장 문턱을 넘어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진호 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아려왔어요. 마치 반으로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미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호 씨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63 먹은 여자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그날 밤 서울의 작은 모텔방에서 저는 진호 씨가 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정갈한 글씨로 적힌 전화번호를 보며 가슴이 또 한 번 두근거렸어요. 종이가 조금 구겨져 있었어요. 아마 진호 씨가 저에게 주기 전에 망설이며 여러 번 주머니에서 꺼내었다 넣었다 했나 봅니다. 그 작은 흔적만으로도 진호 씨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종이를 보며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과연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될까요? 하지만 그 망설임조차도 이미 제 마음이 기울어진 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진호.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저는 25년 전 양양바다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국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제대로 된 밥을 드실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진호 씨의 그 야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분명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것으로만 끼니를 때우고 계실 게 뻔했지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걱정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하지만 답을 찾기도 전에 저는 이미 밑반찬까지 싸서 그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3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우스꽝스러웠지요.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리는 진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예요.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이는 더욱 초췌해져 있었거든요. 수염도 깎지 않아 거칠어 보였고 옷도 구겨진 채였지요. 저 형 갑자기 웬일이세요? 혼자 계시면 식사를 거르실까 봐서요. 김치찌개 좀 끓여왔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죠. 정말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였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아내처럼 들렸어요. 죄송해요. 요즘 영 정신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씀하세요. 제가 나서서 그런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밑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갓 지은 밥까지. 진호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함께 밥상에 앉았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5년간 혼자 밥을 먹어왔는데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진호 씨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먹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처형은 안 드세요? 저는 집에서 먹고 왔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먹기 싫어서 미뤄뒀거든요. 하지만 그이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형, 저 요리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55살의 요리를 배우시겠다고요? 창피하지만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요. 그럼 오늘은 계란말이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를 가르쳐 주는 일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습니다. 계란을 풀고 있는 그의 서툰 손놀림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뒤에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의 감촉이 지금도 생생해요. 진호 씨의 손등 위로 제 손바닥이 포개졌을 때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거칠음마저도 사랑스러웠어요.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 손을 만지며 저는 가슴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호 씨의 손에서 25년 전과 똑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양양에서 제가 파도에 발을 적시며 걸을 때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아주었던 그 손의 온기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고 거칠어졌지만 그 따뜻함만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손이 그의 손등을 감쌌을 때 두 사람 모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제 손은 그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부엌의 따뜻한 공기와 함께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 같은 그런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 씨의 심장 소리가 제 등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진호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손을 뗐어요. 자, 이제 팬에 부어보세요. 하지만 계란물을 팬에 붓는 순간 진호 씨가 실수를 했습니다. 설탕과 소금을 헷갈려서 설탕을 한 숟가락이나 넣으신 거예요. 그 순간 진호 씨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른 아이처럼 당황하고 계셨지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괜찮아요. 단짠단짠한 맛이 나겠네요. 저희는 그 이상한 계란말이를 함께 맛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이렇게 편하게 웃어본 것 같았어요. 진호 씨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절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웃음이었거든요. 저도 언제 이렇게 크게 웃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처형, 이렇게 웃으시니까 예전 모습이 보여요. 예전 모습이요? 양양에서 바다를 보며 웃으시던 모습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이도 그때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25년 전 그 하루를 말이에요.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전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처형이 처음으로 편하게 웃으시던 순간이었거든요. 저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엌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63세와 55세의 두 사람이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설레고 있었지요. 진호 씨, 네? 저도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한다니. 저도 그래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외롭죠. 저는 앞으로는 처형을 더 친근한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요. 혹시 수연 씨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진호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진호 씨의 마음을 확인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찬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핑계는 항상 똑같았어요. 혼자 계시면 영양 부족해지실까 봐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이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이와 함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그이도 제가 올 때마다 반가워했어요. 요리 실력도 조금씩 늘어서 이제는 김치볶음밥 정도는 혼자서도 만드실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설거지를 하며 그이가 말했어요. 수연 씨 덕분에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와 밥을 나눠 먹는 게 언제만인지. 그때 갑자기 그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혹시 저희가 이상한 건 아닐까요?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이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 걸까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꾸 보고 싶어지는 마음 말이에요. 저는 접시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이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시는군요. 진호 씨,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부엌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진호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천천히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수연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진호 씨.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따스한 손길이 제 얼굴을 어루만지는 그 온기가 점점 퍼져나갔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떨릴 수 있다니. 이래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의 손이 제 목덜미로 옮겨갔습니다.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 손길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속삭임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호 씨가 저를 벽 쪽으로 천천히 밀어붙이며 제 허리에 팔을 감쌌습니다. 진호 씨,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심장박동이 제 손바닥에 전해졌지요. 그이도 저만큼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진호 씨가 제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볼로 그리고 목으로 내려왔지요. 작은 한숨이 제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25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수연 씨,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이가 제 블라우스 첫 번째 단추에 손을 댔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해요. 진호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단추를 풀어나갔습니다. 제 어깨가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수연 씨, 너무 아름다워요. 그이가 제 어깨를 따라 입술을 옮겨가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예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저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이 나이에 무슨 급할 게 있겠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가슴은 나이를 잊은 채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진호 씨가 저를 더 꽉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수연 씨, 사랑해요. 그 고백에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진호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이렇게 뜨겁게 타오를 줄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토록 오랜 세월을 참아오던 것을 오늘 한꺼번에 다 타오르고 싶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 감정을, 행복함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시간이 흘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목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지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평소 좋아하던 자스민차의 향기도 왜인지 메스껍게 느껴졌어요. 어라, 이상하네. 가슴이 조여들면서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며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거든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진호 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그의 번호를 눌렀어요. 그 순간 25년 전 양양에서 아팠을 때 진호 씨가 저를 돌봐주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진호 씨만이 제게 안전함을 주었었지요.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진호 씨, 미안한데 잠깐 와줄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지금 당장 갈게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오직 그 사람만 떠올랐다니.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싶어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15분도 안 돼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 괜찮으세요? 문을 열어주니 진호 씨가 온몸이 젖은 채로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비를 뚫고 달려온 모습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뛰어온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이가 제 어깨를 붙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을 때 신기하게도 숨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병원부터 가요. 제가 차 가져왔어요. 진호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우산을 들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지요. 진호 씨,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수연 씨, 이런 건 방심하면 안 돼요. 차 안에서 그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무서웠던 마음이 오히려 설렘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건 아닐까. 병원 응급실은 새벽 시간이라 한산했습니다. 접수를 하며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진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 대답에 제 가슴이 쿵 했어요. 마치 정말 제 남편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진호 씨가 의자를 끌어다 제 곁에 앉았어요. 많이 무서우셨죠? 네,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다행히 큰일 아니라고 하네요. 스트레스성 증상 같다고 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별일 아니라니 다행이었지만 왜인지 진호 씨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될 줄이야. 창피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5년 전 양양에서도 이렇게 저를 다독여 주었지요. 새벽 3시쯤 링거가 다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링거 바늘을 빼주며 말했어요. 남편분이 정말 다정하시네요. 밤새 한 번도 자리를 안 뜨시고. 그 말에 저와 진호 씨는 동시에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호 씨가 말을 더듬으며 해명하려 하자 저는 그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간호사가 가고 나서 저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우리 두 사람이 마치 신혼부부처럼 수줍어하고 있었지요. 수연 씨, 아까 간호사 말 기분 나쁘셨죠? 진호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그 고백에 진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요. 저도 그랬어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타며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진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밤중에 달려와 주시고.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요? 수연 씨가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갈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태어나게 하는 걸까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진호 씨는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어요. 혹시 또 아프시면 어떡하죠? 괜찮을 거예요. 의사도 별일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났습니다. 그럼 잠깐 올라오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진호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이 시간에요? 새벽이긴 하지만 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반은 핑계였고 반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이와 더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집에 올라와 차를 끓이는 동안 진호 씨는 소파에 앉아 저를 지켜봤어요. 그 시선이 느껴져서 자꾸 손이 떨렸지요. 수연 씨, 요즘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연 씨 생각이 나요. 차를 따르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도 그래요. 두 잔의 차를 들고 소파에 앉으며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진호 씨, 요즘 진호 씨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여요. 그동안 생각보다 많이 외로웠었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연 씨가 오지 않는 날이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차를 마시며 나눈 그 대화는 25년 동안 쌓였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이런 제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진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맙다니요? 63세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요. 그 순간 진호 씨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꼈어요. 수연 씨, 저희가 이상한 건 아니겠죠? 무엇이 이상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정미의 남편이었고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제 말에 진호 씨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이가 제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살짝 키스했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수연 씨, 진호 씨. 진호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소파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리 앉으세요. 그이가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이에게 기대었습니다. 수연 씨,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될까요? 좋아요.
진호 씨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 고백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진호 씨의 손이 제 볼을 살며시 어루만졌고 저는 그 온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진호 씨의 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수연 씨의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어요. 그이가 제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을 때 저는 작은 신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진호 씨가 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제 머리를 기대니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수연 씨,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저도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저는 온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시작된 그 밤이 이렇게 달콤한 순간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새벽이 올 때까지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날 밤 이후 저희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손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63세도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사랑은 정말 나이를 가리지 않는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25년 전 양양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이제야 제대로 꽃피우기 시작했다고. 그때 양양바다에서 진호 씨와 함께 걸었던 그 모래사장이 떠올랐어요. 파도가 발끝을 적시며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호 씨를 한 남자로서 의식했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단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만 느꼈을 뿐이었죠. 이제야 그 감정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후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호 씨,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어요. 마치 처음 연애하는 소녀 같았지요. 좋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답장이 온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만나주시는구나. 하지만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동네 사람들 눈에 띄면 또 수군거릴 텐데. 골목 안쪽 작은 순댓국집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7시에 뵐게요. 그날 저녁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립스틱만 살짝 발랐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아 보이면 어쩌나 싶어서요. 골목 안쪽 순댓국집은 정말 허름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지요. 하지만 오히려 좋았어요. 아무도 저희를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진호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는 모습이 왜 그렇게 설레던지.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제가 일찍 온 거예요. 마주 앉아 순댓국을 주문하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5년간 혼자 밥을 먹어왔는데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좋네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 하루하루가 수연 씨 생각으로 가득해요. 국밥을 떠먹다가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진호 씨, 저도 요즘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진호 씨 생각이 나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제 얼굴이 앵두처럼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다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마음이 참 고약하죠.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고약한 게 아니에요, 수연 씨.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의 손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았거든요. 수연 씨, 우리 그냥 이 감정에 솔직해질 순 없을까요? 진호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때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오네요.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진호 씨는요? 저도 안 가져왔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운명인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 사서 갈게요. 진호 씨가 일어나려 하자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하나로도 충분해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오니 비가 제법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가 편의점에서 산 작은 우산을 펼치고 제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어요. 이리 오세요. 져주시겠어요? 우산 아래 함께 들어가니 어깨가 밀착되었습니다. 그의 체온과 비냄새 그리고 남성다운 향기가 섞여서 제 머리를 어지럽게 했지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걸어가면서 저는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양양에서도 이렇게 비가 왔었지요. 그때도 우산 하나를 나눠 썼었고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뛰었었어요. 수연 씨, 그때 양양에서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진호 씨도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셨나 봅니다. 네, 기억해요. 그때부터 이미 수연 씨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기가 아쉬웠거든요. 진호 씨, 빗방울이 제 머리를 적시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이는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말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담할 줄 몰랐거든요. 진호 씨가 우산을 접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설렘 그리고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 씨, 들어와요. 제발. 저는 문을 열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젖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관의 작은 불빛 아래서 63과 55의 두 사람이 마치 젊은 연인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수연 씨, 진호 씨가 제 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의 입술이 천천히 제게 가까워졌습니다. 25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었어요.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떨렸습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25년간 쌓인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수연 씨, 사랑해요. 그 고백에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진호 씨. 젖은 옷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이 넘은 몸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진호 씨는 저를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로 바라봐 주었어요. 수연 씨,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도요. 무서워요. 천천히 가요.
서두를 게 없잖아요.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저희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만든 주름과 변화들을 서로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답다고 속삭이면서요. 그날 밤 저는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나이를 잊고 그저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받는 여자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수연 씨, 이제 우리 돌이킬 수 없겠죠? 새벽녘 그의 품에 안겨들은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새벽을 맞았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날 밤 이후 저희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진호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때,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볼 때, 그리고 밤에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지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진호 씨와 함께 그 순댓국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아니세요? 강미라, 동네 복지관에서 간사로 일하는 여자였어요. 예전에 진호 씨에게 몇 번 적극적으로 다가온 적이 있다고 들었지요. 간사님, 안녕하세요. 진호 씨가 어색하게 인사를 하셨지만 강미라의 시선은 제게 꽂혀 있었어요.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혹시 이분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뭔가 수상한 것을 발견한 사냥꾼 같았지요. 이분은 제 와이프의 친언니이십니다. 아, 그 언니분이요? 강미라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불편하던지. 요즘 박 선생님 참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냥 건강해져서 그런가 봅니다. 동네 분들이 박 선생님 요즘 행복해 보인다고 수군거리던데요. 혹시 새로운 인연이라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별일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진호 씨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강미라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특히 진호 씨 집 방향으로 향하는 저희를 힐끗힐끗 보는 시선이 등 뒤로 따라붙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 씨가 말했어요. 수연 씨, 괜찮으세요? 아까 강미라 씨가 괜찮아요. 그냥 호기심이겠지요. 하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시선이 마치 우리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부터 이상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뒤에서 귓속말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둘이 원래 그런 사이였나? 여동생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근거림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지요. 보험금 노리고 서로 짜고 친 거 아닐까? 아내 죽기 전부터 둘이 수상했다던데. 애초에 동생보다 언니를 더 좋아했던 거 아니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지저분하게 변질되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 집 앞에 놓여 있던 노란 종이 한 장. 거칠게 찢긴 종이에는 빨간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자가 있었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그러다 벌 받아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군가 저희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있다니. 진호 씨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이도 같은 종이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수연 씨,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냥 악의적인 장난일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진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진호 씨, 나 당분간 멀리 가 있을까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제가 곁에 있으면 진호 씨가 더 힘들어질까 봐요. 진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연 씨가 없는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수연 씨, 저희가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 주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사랑이 이렇게 힘든 일이어야 하나요? 진호 씨, 수연 씨, 제가 결정할게요. 우리가 계속 나아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호 씨도 저만큼이나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이 사랑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호 씨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미선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울산에 사는 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진호 씨도 제 불안한 표정을 보았는지 잠시 망설이더니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미선아. 하지만 화상통화 화면 속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이의 표정 같았어요. 아빠, 지금 당장 솔직히 말해줘요. 뭘 말이냐? 무슨 일인데 그러니? 아빠가 지금 수연 이모랑 같이 지낸다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 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숨겨왔던 비밀이 한순간에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아빠, 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떠난 자리를 그렇게 쉽게 지워요? 세상에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모랑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동생의 딸이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니. 마치 집안을 망친 불륜녀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거든요. 미선아, 그건 말이야.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는데. 내가 아직 엄마 장례도 잊지 못했는데 아빠는 벌써 그런 사이가 돼요? 딸이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를 더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마지막 말이 제 등 뒤로 날아왔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요. 아빠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진호 씨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미야, 미안해. 언니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건 아닐까. 네 딸까지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한참 후에 거실로 돌아가니 진호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연 씨, 죄송해요. 미선이가 그런 말을.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가 너무 철없었나 봐요. 진호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지요. 30년 넘게 키운 딸이 저렇게 저를 보다니.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진호 씨, 제가 떠날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곁에 있으면 진호 씨가 모든 걸 잃게 될까봐 무서워요. 딸한테까지 그런 말을 들었다면서요. 진호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수연 씨,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진호 씨는 가족이 있잖아요. 저 때문에 그 모든 걸 잃을 순 없어요. 그때 진호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수연 씨, 정신 차리세요. 이제 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가는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수연 씨가 없는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다고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빨간 페인트가 대문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협박 편지가. 노인네들이 창피한 줄 모르네. 동네 망신이야 썩 꺼져라.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는 단순한 수근거림이 아니라 실제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진호 씨에게 전화를 했을 때 그의 집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수연 씨, 당분간 제 집에 계세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그날부터 저는 진호 씨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집 앞에서 돌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에는 현관문에 더러운 낙서가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있는데 진호 씨가 속삭였어요. 수연 씨, 무서우세요. 무섭기보다는 슬퍼요. 왜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죄가 될 줄 몰랐어요. 진호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연 씨, 우리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진호 씨가 갑자기 일어나 앉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여기를 떠나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살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 정말 그러실 거예요? 나 이제 숨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수연 씨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이가 제 손을 잡고 키스했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저를 위해 모든 걸 버릴 각오를 하고 있다니. 진호 씨, 정말 괜찮을까요? 진호 씨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거리를 두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제 인생을 저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보겠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수연 씨, 우리 이곳을 떠납시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살아요. 진호 씨, 사실은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그냥 누가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말해주길 계속 기다렸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를 더욱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63과 55의 나이를 잊고 그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로서 깊이 포옹했지요. 사회의 시선도 가족의 반대도 익명의 협박도 우리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이사 준비를 하며 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뛰는 모험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요? 진호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정미가 좋아하던 작은 국화꽃 화분 하나. 이사차가 오던 날 아침,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이 보였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상관없어요, 수연 씨.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닿을 수 없어요. 차에서 내려 처음 단양 땅을 밟았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의 매연 냄새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났지요.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거실 창문으로는 멀리 산이 보였어요. 여기서 우리만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거네요.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을 맞으며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연 씨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어도 되는 거죠?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63의 몸이지만 여전히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기서는 정말 당당하게 사랑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누구 눈치를 볼 이유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껏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해 본 건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서울에서 오신 부부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호 씨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했습니다. 부부라니. 좋으시겠어요.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 더 깊다고 하던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고 누구도 저희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희는 새집 침실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고 숨어서 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어느덧 단양에 내려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저희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봄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잎을 주우며 추억을 쌓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긴 밤을 보냈지요. 수연 씨, 오늘은 뭘 사실래요? 고등어 좀 싱싱한 걸로 주세요. 우리 남편이 고등어 조림을 좋아해서요. 우리 남편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저는 3개월 전부터 도자기 수업을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진호 씨에게 보여주면 그이는 항상 과장스럽게 감탄해요. 처음에는 정말 어설픈 작품들이었지만 진호 씨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는 것처럼 바라봐 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찻잔이네요. 너무 일그러졌잖아요. 일그러진 게 아니라 개성이 있는 거죠. 세상에 하나뿐인 수연표 찻잔이에요. 저녁 무렵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석양이 산 너머로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 때 저희는 서로 기대어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요. 지금은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진호 씨 가끔 서울 생각 안 나세요? 가족들 말이에요. 생각나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날 밤 침실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저는 진호 씨에게 말했어요. 진호 씨, 이 나이에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소중해요. 진호 씨의 손길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수연 씨, 우리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함께 봐요. 네, 끝까지 함께해요. 옆집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 더 진짜래. 젊을 때는 정신없이 사느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 나이에 만난 사랑은 진짜 소중한 거야. 그날 저녁 평상에 앉아 별을 보며 저는 말했어요. 진호 씨,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만나게 될까요? 당연하죠. 저는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수연 씨를 찾을 거예요. 수연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60대에 찾은 사랑, 그리고 진정한 행복.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구나.
그리고 늦게 피어나는 꽃이 더 오래도록 향기롭구나. 단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저희는 그 별빛 아래서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